그 면역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면 이렇게 증가했다가 어느 정도는 기억이 있지만 이렇게 다시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똑같은 게 몸에 들어오면 그때 기억했던 그 면역세포들이 다시 확 활성화가 되면서 그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요. 면역력이 훨씬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해줘도 면역력이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줄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늘려주는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백신 경우에는 한 번만 맞아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2번 내지 3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경우에는 2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4주 정도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4주 간격, 3주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띄워서 맞아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백신 보급이 되게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 경우에도 처음에 레코멘드 했던 거하고는 조금 더 길게 잡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동일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들에서 보통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복합적으로 실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맞고 2번째는 화이자를 맞는다든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조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그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이 방에 한 10분 정도 계신데 이 10분 중에서 만약에 9분이 면역력이 있으셔가지고 바이러스에 안 걸리시면 제가 면역력이 없고 백신을 안 맞았다 하더라도 제가 이 방에서 감염될 우려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감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체 중에서 대다수가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통해서 저한테 와야 되는데 중간 숙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저한테 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이렇게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걸린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그냥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한번 걸린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 2주일에서 한 3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 자연적으로 바이러스가 없어지거든요. 천연두 바이러스 같은 게 그런 예예요. 이게 충분히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많아지니까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수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그렇게까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워낙 또 변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좀 강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면역력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닌 상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공 영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주된 그 종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기존 백신들을 맞아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은 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중증으로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는 안 가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있는 거죠. 백신을 맞는 편이 좋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니까 어느 정도 변이가 진행이 되면 기존 백신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하시는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새로운 백신들 버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변이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새로운 백신을 또 맞을 수 있도록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7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주 익숙한 코비드 19에 대한 그 바이러스도 있지만 예전에 사스 때 2003년이었던가요? 그때 사스에 대한 바이러스도 있고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거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그냥 우리가 감기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좀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만드는 RNA들을 쫙 조사를 해서 얘네들이 뭐 이런 특징도 갖고 있고 저런 특징도 갖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뭐 이쪽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 뭐 아니면 그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들끼리 굉장히 거리가 좀 멀거든요. 이게 다들 친척이 아니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갑자기 어디서 뚱딴지처럼 새로운 이제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폭넓게 이제 공통적인 것과 걔네들이 창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양하게 살펴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